네, 스타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대표와 제3지대 빅텐트를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고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셨어요? 예, 탈당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제 저는 원래 출신도 이제 학자 출신이고 대학에 있었고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리보다도 명분,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가치의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또는 민주주의라는 근본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했던 말 취임사에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종이롭게. 네. 그게 모두가 추구하는 그 가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서 보면은 그 다양성,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부정되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공정해야 됩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다양성과 공정성이 상실되면은 더 이상 존재의 그 가치, 의미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의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지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양성과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에 있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 스스로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시고 네. 아직이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전남의 그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전남에 큰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설령 그것이 합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 같이 하고 힘을 보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남의 그 정치인들이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령 뭐 누구 이낙연 대표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자기 이익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합 집산을 하는 걸 보고 다시 우리 전남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이 배출한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과정이 어떤 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쪽 측하고 이렇게 해본 것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새로운 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저는 도와드릴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단결을 하고 총선 후에 어떠한 뭐 다양성이든 목소리든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현 정권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러면 새로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당의 기본인데 네. 지금 잡고 있는 권력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된다. 그건 권력 정치거든요. 쟁투고. 그것은 올바른 가치가 아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어렵고 떨어지고 힘이 없고 힘들더라도 그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단지 네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나로 위해서 단결해라. 그 국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정말 민주주의의 크나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부를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큰 지지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고 예.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 대표로 될 때 지지도랄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은 거의 99.99%입니다. 그러면 그 체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원들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원들의 뜻인데 그거를 그래서 무시하시는 이제 건가요? 민주당원들에게는 이제 올바른 사실은 그 방향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인지 갇히게 되는데요. 현 정권이 타도의 대상이다. 그럼 이 앞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상대방 쪽에서는 그건 타도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럼 끊임없는 그 정치적인 그 분쟁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을 흔들는 것이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지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고 국가가 흔들리면은 사실은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은 전부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가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 현 정부도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은 그 어떤 사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인데 임기 중에 흔드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 그래서 이제 다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한 세력, 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하는 세력,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3지대를 필요로 해서 빅텐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빅텐트 안에 이낙연 신당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저도 이제 정당 정치를 한 6년 해보니까 제가 정당에 가입하기 전에 생각했던 정당의 공정성, 아까 민주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민주당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두 당, OX로 나와 있지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보다도 제3 이렇게 무정당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무당층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아직도 그 정당의 비민주성이 내재돼 있고 그것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당에서 탈당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가치를 갖는 이제 제3 세력이 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네. 저기 이낙연 뭐 신당이랄지 뭐 양행자 뭐 신당이랄지 한 대여섯 개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치가 공유되면 아마 서로 빅텐트가 될 것 같고,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그 기존에 있는 양당의 또 다른 아우리 형태의 정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는 못할 거라고 봐집니다. 가치가 공유되려면 어떤 각 정치 세력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한쪽으로 이제 구심점으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하나는 예. 어떤 걸로 모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양당제에 대한 폐회, 그다음에 제왕적 그 대통령제, 우리나라에서 그 단임제를 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재임하는 동안에
다음을 위해서 많은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헌법을 그렇죠. 헌법을 개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격변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87년도나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개헌을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이제 노태우 등의 그 건의로 받아들인 형태로 개헌이 됐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강산이 4번을 변했고 시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세밀한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의 헌법에 그 사항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 개정은 아마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낙연 신당 여러분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3지대 모이는 거라든가 빅텐트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신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유튜브 지금 시사 인터뷰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신당 자체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면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지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치를 공유하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서로 단결해서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왜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가 투쟁할 때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가치가 맞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고 결국은 이뤄냈던 것처럼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탈당이라든가 신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탈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 아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큰 축이 그 다양성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해가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같이 공존해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당하고 탈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합집산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옳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절대선은 없는데 내가 옳기 때문에 나로 단결해야 된다. 그 얘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로 단결해라 나로 뭉치라는 얘기하고 너무나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냥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에 총선 출마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회 경험도 했고요. 정당의 경험에 쓴맛도 봤고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권력 쟁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욕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정말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출마는 안 하지만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주셨어요. 민주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준 게 누굴까요? 사당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민주당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못이 있으면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반성을 해야 하고 반성이 있을 때 개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개선이 됐을 때 결국 발전이 있는 것인데요. 당대표의 잘못을 말하는 건가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치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진정한 리더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관한 부분은 대장동에 관해서 이낙연 대표가
문제 제기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대장동 문제가 생겼다. 네. 라고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 얘기를 측근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요즘에 사는 문제가. 네. 그럼 강도에 하고 강도를 신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고한 사람이 나쁩니까? 강도가 나쁩니까?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단정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는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된 것은 자살한 사람 중에 그 비서실장이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 정말 착실한 친구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려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다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저도 한때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많은 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친구가 저를 찾으러 몇 번 왔어요. 만나러. 그래서 만나서 이재명 대표 도와주자. 뭐 저한테 그렇게 많이 그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와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이 양향자 의원이든 이낙연 전 대표든 전라도에서 또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이라서 가능했던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것도 맞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전라도를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걸어놨어요. 여기 전라도는 진보, 경상도는 보수. 근데 저는 그 쿠바 혁명을 이끄는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있는데요. 혁명을 이뤄내고 카스트로는 정권을 잡았고 체게바라는 그 권력을 놔두게 들어가지 않고 볼리비아 정글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저는 체게바라 이후에 누구도 나는 진보자다라고 단언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 진보라는 틀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별로 진보도 되고 보수도 됩니다. 이게 실용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를 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안에 따라서 진보도 되고 진보적 성향도 보이고 보수적 성향도 보이는 것을 편을 갈라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지역 감정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감정을 진보 이념의 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전남의 전라도의 사람들이 빨리 그거로부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향자나 뭐 다른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이 민주당이라는 깃발만 보고 보면 쉽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 그 탈당 성명서를 낼 때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우리가 그 걸프 전쟁 때 그 다국적군의 사령관이었던 폰 노만이라는 장군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할 때 따라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네. 다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야 민주당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정말로 민주당에 문제가 있고 그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고 앞서서 얘기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저는 정치의 권력의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힘을 모아줘서 말씀하셨던 가치와 명분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정치적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아직 하기도 전부터 제가 그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이미 그동안에 수십 년에 걸친 이 프레임을 쉽게 깨뜨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자 출신답게
글로 또는 말로 네. 그 우리 지역의 그 전라도의 그 의식을 깨우고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치의 중심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제가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는 뭐 불출마 선언까지 했고요. 예, 장만채 전 전라도 교육감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얘기, 또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 정치에 대한 얘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